네, 안녕하세요. 오은근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소리에 대해서 기초적인 물리음향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음원의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재밌는 내용이에요. 일단 제목을 보면 소리의 지각인데 이 지각이 뭐 학교 늦게 왔다 지각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느낀다, 사람이 알아먹는다, 사람이 인식한다 이런 의미의 지각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보조 제목이 좀 거창해요. 자, 인간은 어떻게 소리를 인식하는가? 예, 뭐 소설 제목 같죠?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 우리가 이 소리를 귀로 듣잖아요. 근데 이 귀라는 게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분명히 공기 중에는 음파가 있어요. 소리가 있는데 듣지를 못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 귀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마이크로 똑같은 위치에서 마이크로 갖다가 소리를 픽업을 하면은 마이크로는 녹음이 되는데 귀로는 안 들려요. 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귀라는 게 좀 마이크하고는 달리 소리를 받아들이는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2시간에, 2시간은 아니에요. 2개의 차시에 걸쳐서 지금 해보겠는데, 이걸 우리 음향에서는 사이코 어쿠스틱스, 한글로는 심리 음향이라는 분야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사이코 어쿠스틱스, 심리 음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요. 자, 심리 음향, 사이코 어쿠스틱스는요. 2개의 단어의 합성입니다. 사이코라는 말, 이 말은 정신 또는 심리라는 그런 의미고요. 어쿠스틱스는 음향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리 음향학 이런 의미고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심리 음향은 자, 인간이 소리 들을 때 생기는 귀와 뇌의 반응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심리적인 인식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예. 그래서 이 심리 음향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그런 음향을 하는 사람들도 하기도 하지만 또 뭐 심리학과에서 하기도 하고 또 병원에 있는 이비인후과라든가 뭐 그런 의료 생리 하시는 분들도 연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심리 음향이 왜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물리적인 측정값하고 사람이 느끼는 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측정은 마이크로 하는데 사람의 음향인지는 귀와 또 귀를 통해서 나오는 뇌가 하거든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귀의 구조를 좀 알아볼게요. 다 이 귀의 구조 때문에 생기는 게 심리음향의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귀는 크게 세 가지, 외이와 중이와 내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의 역할은 이 공기의 진동, 이건 기계적인 신호거든요. 공기가 진동을 하는 거죠. 이런 소리를 뇌가 인식할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들, 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신호는요, 전기 신호가 가는 겁니다. 우리 몸엔 전기가 흘러요. 예. 자, 귀를 보면은 지금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바깥쪽 이 부분이 이제, 외이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이가 되고 여기가 이제 내이가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초록색 이 동그란 게 이제 고막이에요. 네,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막이 진동을 하게 되고 이 막의 진동을 여기 보면 이상하게 생긴 것들인데 이게 뼈입니다. 뼈 3개가 모여 있는데요. 이 뼈를 통해서 지렛대 역할로 증폭을 해서 여기 달팽이처럼 생긴 부분 있죠. 요 안에 청각세포가 들어있어요. 이 달팽이처럼 생긴 부분, 이 관을 이 뼈가 흔들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진동을 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세포들이 전기신호로 바꿔서 이 뇌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달팽이관이라고 부르는 이 안에 들어있는 청각세포인데요. 이 청각세포를 진동시키기 위해서 이 뼈가 있고 이 뼈는 고막에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고막은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 진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런 구조가 이제 뇌의 구조예요. 아주 개괄적인 구조입니다. 더 자세한 거는 의대에 가서 배우셔야 되고요. 지금 가운데 중이와 내이 부분만 지금 확대를 해 놓은 건데요. 지금 여기 소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고막이 진동이 되고 이 고막 진동을 이 뼈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는데 왜
이 뼈가 필요하냐? 이 고막의 진동을 이 달팽이관 안에는 있는 진동으로 바로 바꾸기에는 이 고막의 진동이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뼈가 이 세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뼈의 역할은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켜주는 그런 역할이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 이 안에 청각세포들이 들어있다 그랬거든요. 이 부분 지금 확대한 거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청각세포들은 이렇게 지금 여기 달팽이관인데 얘를 좀 편의상 이렇게 쭉 펴보겠습니다. 펴면은 지금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여기 이 뼈가 이 달팽이관을 진동시키면 이 안에 액체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액체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액체의 중간에 보면 이렇게 판이 있는데요. 이 회색 판 위에가 청각세포들이 이렇게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액체가 진동을 하면 이 청각세포가 올려져 있는 이 판 자체도 진동을 해서 이렇게 파도치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휘어지거든요. 그럼 이 휘어지는 거를 청각세포가 인식을 하고 그게 이제 전기신호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올려져 있는 청각세포들이 인식하는 주파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것도 펴놓은 그림인데요. 가장 지금 끝부분, 가장 안쪽 부분은 보다시피 25Hz라는 아주 낮은 주파수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은 50Hz, 뭐 100Hz 이런 식으로 가서 첫 번째 거의 부분과 뭐 16,000Hz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네, 이 청각세포가 반응하는 구역이 주파수별로 나눠져 있다는 게, 이게 사실 우리 귀에서 여러 가지 그 소리를 듣고 못 듣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즉, 청각세포들의 역할이 주파수별로 분할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청각세포들은요, 만약에 뭐 100Hz 신호가 들어온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기 100Hz에 해당되는 이 부분의 세포들만 이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골전도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골전도음은요, 이 골은 이제 뼈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bone conduction sound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골전도음은 소리가 요 뼈 구조를 한번 보시죠. 지금 네,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 고막의 진동을 이 뼈를 통해서 여기 청각세포가 모여있는 이 달팽이관을 진동시킨다 그랬는데, 만약에 고막이 없다, 아니면 이제 고막이 뭐 고장났다, 이렇게 하더라도 어찌됐건 이 달팽이관만 진동시키면 소리가 들리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달팽이관 옆에 보면 이게 노란색 부분이라는 이런 게 얼굴뼈입니다. 이 얼굴뼈하고 이 달팽이관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머리뼈를 진동을 시키면 미약하지만 이 부분을 진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골전도음입니다. 이 뼈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아노나 이런 데 막대기를 입에다 물고 피아노를 치게 되면 이 진동이 이 이빨을 통해서 얼굴뼈로 진동이 돼서 이 달팽이관을 진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청각장애 아동인데요. 북을 잡고 이렇게 북을 치면은 이 진동을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골전도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소리를 귀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머리뼈를 진동시켜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 그래프가 기억이 나십니까? 이게 기억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앞 시간 강의 들을 때 그냥 대충 넘어간 사람인데요. 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그래프는 X축을 주파수, 네, Y축을 음압 레벨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와 음압 레벨 범위를 쭉 나타낸 건데, 사람 목소리가 나타낼 수 있는 범위는 여기, 악기가 낼 수 있는 소리 범위는 여기, 그리고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범위는 바로 가장 큰 영역이 바로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한번 눈여겨볼 거는요, 지금 주파수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음압 레벨의 하한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3000Hz나 4000Hz 정도는 지금 0dB 이하도 지금 소리가 들려요. 이 그래프에 따르면. 그 다음에 1kHz, 여기가 1000Hz인데요. 1kHz 같은 경우는 0dB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예요. 근데 예를 들어 100Hz 같은 경우 보니까요. 100Hz는 들을 수 있는 소리 크기가 여기 대충 읽어보면 대략 한 35 정도 됩니다. 35dB 정도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예요. 즉 주파수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음압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최소 가청 한계라고 얘기를 해요. 최소 가청 한계. 근데 이게 최소 가청 한계가 우리가 뭐 0dB부터 들을 수 있다가 아니고 주파수에 따라서 이게 최소 가청 한계가 다르다. 이게 우리 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뒤에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음하고 귀 한번 관계를 들어봅시다. 소음 들으면은 좋지 않죠. 우리 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요? 소음을 많이 들으면요, 귀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귀가 안 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미국에 보면은 OSHA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거는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 작업 현장에 있어서 뭐 안전 건강 관련된 그런 기관,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을 하는 건데요. 일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건강이나 작업자들의 위험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규정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소리에 대한, 소음에 대한 거를 규정한 부분이 있는데, 요 아래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쪽은 데시벨이에요. 90dB의 소리를 하루에 8시간 이상 들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90dB의 소리를 하루에 8시간 이상 들으면 안 된다. 그거까지만 허용을 하겠다. 자, 92dB는 하루에 6시간. 그런 식으로 쭉 해서 105dB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시간 이상 들으면 안 된다. 이게 작업 환경에서의 그 규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귀가 이제 안 들리게 돼요. 예, 그 심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일하는 거에 대한 작업 환경인데, 일하지 않는데도 귀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어폰이에요. 이어폰. 이거 요즘에 그 학생들 귀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이어폰 많이 쓰는 학생들은요, 귀 검사 한번 해보세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어폰이라는 게 귀에다 꽂고 있으니까 잘 몰라요. 얼마나 큰 소리로 듣는지. 근데 우리가 지하철이나 뭐 지하철 아니더라도 지하철이나 뭐 버스 안이라든가 시끄러운 도로라든가 그런 데서 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이어폰 끼고 있는 경우 실제로 해보면요, 뭐 85dB, 90dB 이 정도로 들어요. 근데 여기 이 표에서 보십시오. 뭐 90dB 8시간 이거면 안 된다 이거 한데, 이건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고요. 그렇게 막 3년, 4년, 5년 이렇게 듣잖아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러면 30대 초반 정도 되면은 귀 잘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음악 들을 때 이어폰 그냥 책상에 앉아서 듣는 건 괜찮아요. 그럴 때는 작게 들으니까. 길가에서 이어폰 듣지 마세요. 귀 망치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이어폰 많이 듣는 사람들은 정말 청력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요, 이 표는 연령에 따른 청력 손실을 나타낸 건데, 이거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소리가 이게 청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얼마나 떨어지느냐 하는 걸 표로 나타낸 겁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가 청력 손실이 더 많아요, 여자들보다. 예를 들어서 60세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60세인데 나이인데요. 60세 때 4000Hz 같은 경우는 30dB의 청력 손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보다 30dB 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하고 똑같이 들으려면 30dB 더 크게 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나게 크게 듣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 보면요, 60세 여자 같은 경우에 4000Hz는 청력 손실이 한 17, 18Hz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뭐 반은 좀 더 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더 귀가 더 성능이 좋다. 나이가 들었을 때 여자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통계치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또 다른 통계인데요. 나라별로 청력이 이상이 있는 비율입니다. 지금 좀 약간 좀 된 자료긴 한데 2009년인데요. 뭐 비슷할 겁니다. 지금도 독일 같은 경우 13에서 15%, 영국 또 10%, 프랑스도 이 정도, 미국도 이 정도. 대략 한 10에서 한 12, 13% 정도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10명 중에 1명은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아마 뭐 우리나라도 뭐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막 이어폰 많이 듣고 그래서 그렇고요. 예, 그래서 귀를 하여튼 조심하자. 그 귀를 조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어폰을 쓰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길가에서요. 예. 자, 다음은 이제 물리량과 심리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물리량이라는 거는 기계로 측정한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물리량 기계나 어떤 장치로 측정하는 거고, 심리량은 그 인간이 인지하는 거, 인간이 지각하는 인간의 느낌이라면 좀 이상하고, 인간이 어떤 파악하는 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맛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음식을 먹을 때 달다, 뭐 짜다, 싱겁다 이런 것들이 심리량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물리량은 달다라는 거는 어떤 당분, 설탕의 양이 얼마 들어갔는데 이거 기계로 측정할 수 있죠. 당분. 그 다음에 짜다, 싱겁다 이거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뭐 기계로 우리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량과 심리량은 이런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귀에서도요, 소리에서도 물리량과 심리량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리량. 자, 물리량부터 볼게요. 사운드 프레셔 레벨. 이거 뭐죠? 음압 레벨이죠. 음압 레벨. 얼마나 소리가 큰가 하는 건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프리퀀시. 이건 주파수죠. 주파수. 그 다음에 스펙트럼은 말 그대로 스펙트럼이고요. 엔벨롭. 네, 이런 것들. 이건 뭐 그냥 한글로 써도 스펙트럼과 엔벨롭이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물리량들이 심리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심리량 크게 세 가지를 냈는데요. 음량, 소리 크기죠. 소리 크기는 우리가 심리량의 소리 크기는 우리가 라우드니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사람이 느끼는 소리 크기란 뜻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느끼는 심리적인 음의 높낮이는 우리가 피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음색은 뭐 팀버, 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일단 처음에 라우드니스부터 살펴볼게요. 사람이 소리를 크고 작게 느끼는 건 뭘 영향을 주냐? 일단 음압 레벨, 음압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가장 큰 영향을 줘요. 그렇지만 주파수도 어느 주파수의 소리냐에 따라서 이게 크게 들릴 수도 있고 작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스펙트럼이나 엔벨롭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음의 높낮이, 느끼는 음의 높낮이, 피치는요, 당연히 프리퀀시, 주파수가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 음압 레벨이라든가 스펙트럼이라든가 엔벨롭도 관여가 돼 있어요. 일단 음색 같은 경우, 이게 제일 복잡한데요. 스펙트럼이나 엔벨롭이 가장 큰 물리량 영향을 주지만 주파수라든가 또 음압 레벨도 음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귀로 느끼는 소리 크기, 또 높낮이, 음색 이런 것들은 이 물리적인 측정치와 한 가지와 관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복합적이다라는 거, 네.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들은 있다는 거. 네. 자, 우선 먼저 음의 크기부터 좀 알아보면요. 여기서 음의 크기지만 이게 물리적인 음의 크기가 아니라 심리량의 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라우드니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사람의 귀는 동일한 음압 레벨도 주파수에 따라서 다른 크기로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운드 프레셔 레벨, 음압 레벨 이거는 기계로 측정한 물리량입니다. 네, 단위는 dB, SPL 또는 그냥 뭐 dB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라우드니스라는 거는 사람의 느끼는 음의 크기고 이 단위가 달라요. 단위는 폰이나 손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최소 가청한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파수에 따라서
가장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가 이렇게 이상한 곡선 형태로 나타낸다. 그래서 요 아래는 안 들리는 영역이고 위는 들리는 영역이고요. 요 라인을 바로 이 최소 가청 한계치라고 얘기를 한다고 앞에서도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소 가청 한계만 있을 것이냐? 좀 더 이 그래프가 복잡해지는데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등 라우드니스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등 라우드. 여기서 등이라는 건 같다는 뜻이에요. equal loudness contour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선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보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X축은 주파수입니다. X축은 주파수고 Y축은 음압 레벨인데 이 그래프는 사람이 느끼는 소리 크기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라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라인 선상에 있는 값들은 사람이 들었을 때 그냥 다 같은 크기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기 위해서 여기 점을 찍어 놨는데요. 여기가 80이에요. 1000Hz 주파수일 때 80dB 소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 라인 선상에 있는 여기는 200Hz일 때 78이거든요. 200Hz 78dB, 그 다음에 60Hz일 때 90dB, 40Hz일 때 96dB, 20Hz일 때 115dB. 이렇게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더라도 이 똑같은 소리 크기로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여기다 지금 좀 정리를 해놨는데 1kHz일 때 80dB과 200에 78, 60에 90, 40Hz일 때 96 이게 좀 데시벨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주파수가 다르니까 같은 크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값과 다른 거죠. 이거를 그럼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1kHz일 때 몇 데시벨이냐? 이거를 기준으로 요 라인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1kHz일 때 80dB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폰이라는 단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80폰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80폰. 그래서 이 그래프 보면 여기 130폰, 120폰, 110폰, 100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폰이라는 단위는 주파수에 상관없이 같은 크기로 들리는 음악 레벨을 우리가 주파수 관계없이 같은 크기로 들리는 음악 레벨을 폰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 그 그래프가 equal loudness contour, 등 라우드니스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에 가보시면요, 자기 거 equal loudness 곡선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어요. 요 사이트에 가시면 해볼 수 있고요. 하는 방법은 처음에 1kHz에서 시작해갖고 옆으로 주파수 옮기면서 내가 들었을 때 같은 크기로 느껴지는 것을 클릭 하시면 돼요. 처음에 1kHz에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옆칸으로 가면서 위아래 내가 어느 소리가 큰가 하는 거를 쭉 그림을 그려보면 이 그림하고 비스무리한 곡선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로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베이스 로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어요. 소리가 음원에서 멀어질수록 소리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폰으로 계산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10m 거리에서 30Hz 103dB는 80폰입니다. 이건 요 그래프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2kHz 76dB는 80폰이에요. 똑같이 80폰이에요. 10m 거리에서는 그러니까 80폰이니까 똑같이 들릴 거예요. 자, 그럼 100m 거리에서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100m 거리에서 30Hz는 10배가 이제 늘었으니까 103dB이 지금 83dB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 30Hz에서는 이제 소리가 줄어들어갖고 83dB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50폰이 되고 2kHz는 76dB이 이제 소리가 줄어들어서 56dB이 됐고요. 이거는 60폰에 해당이 돼요. 즉 30Hz 소리는 원래는 80폰이었는데 50폰이 된 거고 2kHz 소리는 원래는 80폰이었는데 이게 또 60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어때요? 저음 쪽이 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압 레벨 줄어든 건 똑같았지만 폰은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압 레벨 동일하게 20dB 감소했지만 폰의 감소량은 다르다. 저음 쪽이 더 많이 감소됐다. 그래서 그 용어를 베이스 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음이 더 손실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폰 말고 또 손이라는 단위도 있어요. 손. 이거는
소리가 우리가 2배 커졌다, 뭐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배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소리 크기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기준은요, 40폰을 1손이라고 하고, 이 그래프에서 보면 40폰이 1손이에요. 그죠? 여기 1손이죠. 40폰이 1손이죠. 그러면 40폰의 2배로 느껴지는 소리 크기가 얼마냐? 자, 2배로 느껴지려면 손이 2배 된 바로 요거를 보시면 돼요. 그럼 2배로 된 게 이렇게 되니까 요 그래프를 읽어보면 여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대략 한 50 정도 되죠. 50. 그래서 40폰의 2배로 느껴지게 하려면은 80이 아니고 약 50폰 정도가 되면 40폰의 2배다. 그럼 40폰의 10분의 1로 느껴지는 소리 크기는 얼마냐? 네,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한번 해보세요. 40폰의 10분의 1. 자, 힌트를 주자면 40폰의 10분의 1이니까 1에 10분의 1 되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해서도 좀 할 얘기가 있는데요. 뭐 주파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음이 높게 들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피치,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음 높이는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비례하는데 이게 음압 레벨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 같은 주파수라도 음압 레벨이 커지면은 저음은 더 낮게 들리고 고음은 더 높게 사람들이 인식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더 크게 틀면은 작은 소리일 때하고 큰 소리일 때하고 저음이 똑같은 저음이라도 더 낮은 저음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음압 레벨이 지금 70dB일 때와 90dB일 때 이 150Hz 소리를 비교를 해보면 음압 레벨이 크니까 이 같은 150Hz라도 더 피치를 더 낮게 더 낮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더 낮게. 반대로 70dB일 때 여기 5kHz와 4kHz를 5kHz와 90dB도 여기는 좀 다 나오지도 않는데요. 뭐 선이 이 정도까지 가겠죠. 그러면 더 높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음은 더 높게, 저음은 더 낮게 소리가 커지면 그렇게 인식한다는 또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귀의 특성이고요. 그다음에 음 높이에 대해서도 그 멜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멜은요, 이 순음에 대해서 측정을 한 건데 인간이 느끼는 음의 높이하고 주파수와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음 높이도 주파수하고 비례하는데 좀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1000멜은 이 1000Hz예요. 여기 기준값입니다. 40폰일 때 1000멜은 1000Hz. 그래서 여기 1000Hz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게 바로 1000멜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2000Hz는 약 한 1500멜 정도 되죠. 음 높이가 이 정도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음에 대해서 이제 측정한 이런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높이의 그러니까 피치의 단위가 바로 멜이 되는 거겠죠. 이거는 이제 피아노 조율된 거를 뭐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그 실제 주파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실제 주파수라는 거는 그 피아노에서 도레미파 솔라시도의 주파수가 이제 할당이 되어 있거든요. 그 주파수와 그 다음에 실제로 조율했을 때의 차이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란 선과 빨간 선이 실제로 이제 그 아주 조율이 잘 된 피아노를 보여주는 건데 이 차이가 이론적인 값과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귀로 들었을 때는 이 기계적인 값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일단 심리음향의 첫 부분 그런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귀와 공기 중의 물리량과는 다르다. 그게 이제 큰 얘기고, 그럼 과연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쭉 정리를 해 가면서 보십시오. 소리 크기에 대한 폰, 또 소리 높이에 대한 어떤 뭐 멜,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왔었죠. 네, 그래서 귀와 사람의 귀와 기계적인 측정값, 무엇이 다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가시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차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